혈압계 커프가 팔을 조이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시죠?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이번엔 얼마나 나올까 하며 숨을 멈추게 됩니다. 140, 150, 혹시 160까지 올라가진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 저도 잘 압니다.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 드시죠? 뇌졸중이 올까봐, 심장마비가 올까봐 매일 걱정하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그 걱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혈압 140에서 120으로 자연스럽게 낮춘 분들의 실제 이야기와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들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만 투자하면 혈관이 부드러워지는 기적의 루틴, 맛있게 먹으면서도 혈압을 낮추는 식탁의 비밀, 그리고 30분 걷기만으로도 약만큼 효과를 보는 과학적 근거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혈압계 앞에서 더 이상 떨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번엔 얼마나 좋아졌을까 하며 기대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특히 혈압 때문에 고민하시는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한 인생을 바꿔줄 수 있거든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증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혈압의 진실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혈압이 높아진다는 것,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집의 수도관은 넓고 깨끗해서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하지만 오래된 집의 수도관은 어떤가요?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여서 관이 좁아지죠. 그러면 같은 양의 물을 보내려면 더 센 압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일수록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심장은 같은 양의 피를 온몸에 보내야 하는데 길이 막히니까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높은 혈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나이 들면 혈압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혈관의 자연스러운 노화는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생활 습관으로 인한 혈관 손상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에도 20대 못지않은 혈관 나이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혈압을 높이는 진짜 범인들을 찾아보면 첫째는 스트레스입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으면 혈관이 수축해서 압력이 올라가죠. 둘째는 짠 음식이에요. 소금이 몸에 쌓이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혈관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굳어지거든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혀서 악순환을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짠 음식을 찾게 되고 몸이 무거워지면 운동하기 싫어지죠. 그러면 혈압은 더 올라가고 스트레스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리를 끊기만 하면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거예요. 약물 치료도 분명 중요합니다. 혈압이 너무 높을 때는 빠르게 조절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약만으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의 용량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건강한 혈압 관리는 몸 스스로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다음에 알려드릴 5분 루틴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5분만 투자하면 하루 종일 혈압이 안정되는 기적의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0초만 시간을 내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누운 채로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10번 움직여 주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목 돌리기를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3번, 왼쪽으로 천천히 3번. 목 근육이 긴장하면 뇌로 가는 혈관이 압박받아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어깨도 앞뒤로 5번씩 돌려주세요. 이제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3-3-6 폭식 호흡이에요. 코로 3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 다음 3초 동안 숨을 멈춘 채 어깨와 목에 힘을 완전히 빼세요. 마지막으로 입으로 6초 동안 후 하며 길게 내쉽니다. 이걸 5번만 반복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호흡법을 2주 동안 꾸준히 하신 김태임님은 수축기 혈압이 152에서 138로 14나 떨어졌거든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혈관이 이완됩니다. 마치 긴장한 고무줄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처럼요.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낮아져서 혈압 상승의 근본 원인이 차단됩니다. 호흡 운동이 끝나면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잠든 동안 우리 몸은 약 500ml의 수분을 잃거든요. 이때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 상태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줍니다.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더 좋아요. 레몬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자리에서 발꿈치 들기를 10번 해주세요. 까치발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종아리 펌프가 작동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 전체 루틴이 정확히 5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며칠만 하면 몸이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루틴을 3개월 동안 실천하신 박윤자 여사님은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의한 후에 말이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21일만 지속하면 습관이 되고 그때부터는 몸이 먼저 찾게 될 겁니다. 이 작은 5분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혈압 때문에 짠 음식 못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금지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더 먹느냐입니다. 우리 식탁에는 이미 천연 혈압약들이 가득해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400mg나 들어있거든요.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가 너무 달아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반 개만 드셔도 충분해요. 토스트에 발라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천연 근육 이완제거든요. 된장국에 시금치 한 줌만 넣어도 맛도 좋고 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숨은 영웅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중간 크기 하나면 하루 칼륨 필요량의 20%를 채울 수 있어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찐 고구마 한 조각, 이것만으로도 혈관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짠맛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갑자기 싱겁게 먹으라고 하면 음식 맛이 없어서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까? 첫째, 소금 대신 마늘, 생강, 양파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런 향신료들은 짠맛 없이도 깊은 맛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레몬즙이나 식초 한 방울로 신맛을 더하면 짠맛이 적어도 만족스러워집니다. 셋째, 국물을 조금 남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국물에 나트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셔도 나트륨 섭취량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정어리에 많이 들어있죠. 오메가3는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호두나 아마씨를 활용해 보세요. 호두 5알 정도만 매일 드셔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단으로 바꾸신 최영수님은 3개월 만에 혈압이 20mmHg나 떨어졌어요. 맛없게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해지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식단 예시를 들어보면 아침에는 바나나 반 개와 두유, 점심에는 시금치 된장국과 현미밥, 저녁에는 고등어구이와 고구마 한 조각. 이렇게만 해도 혈압 관리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금지하는 음식보다 적극적으로 먹어야 할 음식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맛있는 식재료 혈압약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혈압약 한 알의 효과가 걷기 30분과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수축기 혈압을 평균 8-14mmHg까지 낮춰줍니다. 하지만 걷기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어떻게 걸어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그 비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강도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중등도 강도라고 하는데 최대 심박수의 60-70% 정도예요. 쉽게 말해서 살짝 숨이 차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강도로 걸으면 혈관이 적당히 자극받아서 탄력성이 향상되고 심장도 효율적으로 펌프질하게 됩니다. 시간은 하루 30분이 기본이지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침에 집 주변 한 바퀴 10분, 점심 식후 10분, 저녁 식후 10분. 이렇게 나누면 부담도 적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걸으라는 거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걷기가 힘드시면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운동이에요.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집안일을 운동으로 활용해 보세요. 설거지하면서 까치발 들기, 청소하면서 팔 크게 움직이기, 빨래 개면서 허리 돌리기. 이런 일상 동작들도 충분한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셋째, 계단 오르기예요. 하루에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심장 박동수가 적절히 증가하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이순덕님은 걷기 대신 집안에서 팔 벌려 뛰기와 제자리 걸음을 매일 15분씩 하셨어요. 6개월 후 혈압이 145에서 128로 떨어졌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운동 전후로 5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갑작스러운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둘째,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하면 독이 됩니다. 셋째,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극한 날씨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 30분 걷기가 여러분의 혈관을 10년 젊게 만들어 줄 겁니다. 화가 날 때 혈압을 재보신 적 있나요? 평소보다 20-30은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의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으면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꽉 조이고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어요. 마치 고무호스를 손으로 꽉 쥐면서 물을 더 세게 틀어놓는 것과 같죠. 문제는 현대인들은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거의 매일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부담.
옛날에는 위험한 상황에서만 나왔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분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소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코로 들이마실 때 들어온다. 입으로 내쉴 때 나간다 하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났구나 하고 다시 숨소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만 5분만 해도 혈압이 10mmHg는 떨어져요. 두 번째는 점진적 근육이완법입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온몸의 근육을 차례로 긴장시켰다가 힘을 빼는 방법이에요. 발가락에 힘을 주고 5초간 유지한 후 툭 놓으세요. 그 다음 종아리, 허벅지, 배, 어깨, 팔, 목 순서로 올라가면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요. 마지막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그 순간 혈관도 함께 이완되면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웃음의 힘입니다. 진심으로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중화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매일 15분씩 좋아하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거나 손자, 손녀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보세요. 실제로 웃음 치료를 받으신 김정호님은 2개월 만에 혈압이 158에서 138로 20이나 떨어졌거든요. 네 번째는 음악의 치유 효과예요.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특히 1분당 60-80박자 정도의 느린 음악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돼요.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잠은 그 자체로 혈압약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보는 대신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침실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빨리 회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5분 명상, 걱정이 많을 때 점진적 근육이완, 우울할 때 웃음과 음악. 이런 작은 도구들이 여러분의 혈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혈압을 잘못 재면 실제보다 20-30mmHg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다고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재는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올바른 혈압 측정,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측정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측정하기 30분 전에는 커피, 담배, 운동을 삼가하세요.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시고요. 5분 정도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재야 합니다. 자세도 매우 중요해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다리를 꼬거나 발을 공중에 두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팔의 위치가 핵심입니다. 커프를 감은 팔은 심장과 같은 높이에 위치해야 해요. 테이블에 팔을 올려놓거나 쿠션으로 받쳐서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팔이 심장보다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높으면 낮게 나옵니다. 커프 크기도 확인하세요. 너무 작으면 높게, 너무 크면 낮게 측정돼요. 커프가 팔 둘레의 80% 정도를 감쌀 수 있는 크기가 적당합니다. 측정할 때는 말하지 마세요. 대화를 하면 혈압이 10-15mmHg 올라갈 수 있거든요. 조용히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측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 번만 째지 말고 2-3분 간격으로 2번 재서 평균을 내는 것이 정확합니다. 첫 번째 측정 값은 보통 높게 나오거든요. 기록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혈압 수첩을 준비해서 날짜, 시간, 측정값, 그날의 컨디션을 함께 적어두세요. 오늘은 잠을 못 잤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런 메모가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선택할 때는 팔뚝형을 권합니다. 손목형은 편리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혈압계도 1년에 한 번은 병원 혈압계와 비교해서 정확도를 확인하세요. 측정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재야 정확한 추이를 알 수 있어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이 수축기 135mmHg, 이완기 85mmHg 이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 갑자기 18만 110mmHg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정확한 측정이 올바른 치료의 시작입니다. 혈압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확히 재서 정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5분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목 움직이기, 목과 어깨 돌리기, 그리고 3-3-6 폭식 호흡과 따뜻한 물 한 잔. 이것만으로도 혈관이 하루 종일 편안해집니다. 식탁에서는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같은 천연 혈압약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소금 대신 마늘과 레몬으로 맛을 내보세요. 금지보다는 좋은 것을 더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힘드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하세요. 무릎이 불편하시면 집안일을 운동으로 활용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5분 명상이나 점진적 근육이완법을 사용하시고 웃음과 음악의 치유 효과도 놓치지 마세요.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이 최고의 혈압약입니다. 혈압 측정할 때는 5분 휴식 후 올바른 자세로 2-3분 간격으로 2번 재서 평균을 내세요. 정확한 측정이 정확한 관리의 첫걸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아침 5분 루틴만, 내일은 바나나 하나 더 먹기만, 모레는 10분 걷기만.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3개월 후 혈압계 앞에서 긴장하는 대신 기대하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번엔 얼마나 좋아졌을까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의 실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방법 해봤는데 정말 효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했더니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혈압 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혈압으로 가는 동반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기적이 될 수 있거든요. 주변에 혈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선물입니다. 새로운 혈압,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10년 젊어지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